그래서 저는 2020년에 한국 증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에 코스피가 2600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렸잖아요. 2017년도랑 2018년도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좀 궁금해져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유튜브를 조금 찾아봤는데 2017년, 2018년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을 이렇게 쭉 시계열대로 비교를 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예측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지 떨어진지 확인한 영상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7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그가 나왔냐면은 내년에 코스피가 2,900 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2017년에도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3.7%에서 4%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내년 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증설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한 것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수가 2,500, 2,600 정도를 달리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대에서 2,500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을 당시였고, 이때도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2,500에서 이제 3,000까지 갈 것이니까 최소한 20%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었죠.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4개월 뒤 2018년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증시 투자 비중을 줄여라 라는 내용으로 갑자기 레포트의 어떤 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중 확대 앞으로 25%갈 것이다 에서 이제 시장 비중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셀 매도가 나온 거죠.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만 해도 한 200조, 211조를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8조, 203조, 203조 1,600억으로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뷰도 원래 바이에서 이제 셀로 좀 바꿨던 것이고, 사실 이 4월 달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은 좀 본격화되지 않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개월 만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이제 뒤집은 거죠. 그 당시 주가를 좀 보면은 2017년 10월 달 2,500이었는데 잠깐 2,600까지 약간 올랐다가 엄청나게 지금 몇 퍼센트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4월 달 지수가 2,500이니까 약간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2,400에서 한 2,600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던 시기였으니까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였죠. 좀 추세적으로는 방향성은 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2018년 8월 달에, 그러니까 4개월 더 있다가 이제 다시 계속 셀 레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니까 2018년 이제 8월 달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 리포트요, 혹은 이제 중립 레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2017년,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는데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 박스권이 한 3달에서 4달 정도 좀 지속이 되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크게 뚫으면서 2,500에서 2,200까지 급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영향도 좀 있고 어떤 셀 레포트, 외국계에서 좀 한국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겹치면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달로 다시 돌아간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미래 상황은 모르는 거죠. 1,900까지 갈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매도 레포트가 나오고 상장사들의 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에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무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스스로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미국이 어떤 갑작스럽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계정에 한 1900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19년 1월달,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는 코스피 목표가가 2200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경기 둔화 여파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전환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IB 가운데 매도 의견을 낸 것이 훨씬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800선, 밴드가 18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2500선까지 이제 박스권의 상단으로 봐서 중간값이 한 2250 정도로 봤는데 사실상 19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떤 중간값보다는 훨씬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가장 많은 섹터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주식, 반도체 관련주들에 의해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이제 약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레포트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 2018년 10월달, 12월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사실상 1900대를 이제 두 번 쌍바닥을 찍고 한 2250까지는 좀 올랐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2019년 1월달에 레포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안 좋은 의견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고 메모리 가격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거의 이제 반영이 돼서 약간 반등의 시도를 하려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미리 선 반영된 거죠. 그리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2019년 11월 달에는 비중을 확대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것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어떤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호주랑 중국, 홍콩, 인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무려 22%나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021년까지 그 상승의 폭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인도랑 한국이 2021년까지 1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메모리 가격,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메모리 가격이죠. 메모리 가격이 안정화되고 디램이나 랜드 재고화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긴 힘들 것이다. 또 그리고 5G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G 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고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도 기업의 그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게 본 그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표로 정리한 것을 보면은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한다는 거죠. 비중을 확대할 그럴 시장으로는 차이나 오프쇼어니까 그러니까 뭐 홍콩 정도 되겠죠. 홍콩이나 이제 대만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인도랑 한국이 오버웨이트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언더웨이트는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되어 있고 이제 섹터별로도 그 중에서 오버웨이트 할 것은 인터넷과 미디어, 엔터가 있어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통신 장비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컨텐츠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쪽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섹터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가격이 2080이에요. 2080인데 가격이 떨어질까?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지 지수가 오를지 본인의 선택을 하셔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0%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 2021년까지 증가를 계속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400, 2500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레포트에 따른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2017년 12월 달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900까지 간다 그랬는데 2600을 찍고 2500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골드만삭스의 그 매수 레포트는 틀렸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4월달 투자 의견이나 2018년 8월달 투자 의견은 결국에는 이제 셀 코리아가 맞았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예측은 좀 맞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 매수 레포트가 나온 경우나 너무 많이 내린 그런 경우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온 경우는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의견이 좀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처럼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매도 레포트나 그런 것들은 좀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수랑 매도 레포트의 근거가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상승을 한다라는 레포트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어그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한국 증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계속 만약에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모카 연구소라는 거 아실 거예요. 모카 골드라는 그런 닉네임을 좀 이용하셨죠. 2018년 4월 달에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 셀을 이제 외쳤는데, 사실상 그 모카 연구소에서 이제 공개 예측 대결을 선언을 했으니까 누가 맞냐 뭐 이렇게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300에서 저점을 찍고 2700을 돌파하고 뭐 3000, 50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그 긍정적인 뷰를 남겼었는데, 사실상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분은 완전히 틀렸고 손실을 보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식 예측을 하는 것이 힘든지를 한번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매수나 매도 레포트가 좀 틀렸다면은 포지션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코스피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